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은 모두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다다르기엔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의 현실이 이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원하는 물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현실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가죽 소파를 놓을 넓은 거실도,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널쩍한 발코니도, 야경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도 없었다. 내 소망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모두 하고 있었고, 갖고 싶었던 물건은 전부 갖고 있었다. 이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내게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입사해서 일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들어가고 싶었던 1순위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할지 모른다. 2순위, 3순위도 아닐지 모르고 심지어는 순위에 넣을 생각조차 안 했던 회사에 다니게 됐을 수도 있다.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 타협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사나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매일 이직을 꿈꾸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리는 없다. 막상 근무했더니 자신이 예상하거나 바라던 분위기가 달랐을지도 모른다. 상사의 인격이 형편없거나 심지어는 악덕 기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본 것은 그 당시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본 후 회사에 합격했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이 이루어졌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뛸 듯이 기뻤거나 일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집은 사실 10년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보물이었다. 당시 이사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집세에 비해 실내 구조가 무척이나 좋은 집을 찾아내서 기뻤고,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동네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꽤 오랫동안 살았다고 생각될 즈음 방이 비좁고 낡았다고 느껴지면서 점점 불만이 커져갔다. 어떻게든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어 했던 10년 전의 소망을 이루었는데 왜 불행하다고 느꼈을까? 물건도 그렇다. 옷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툭하면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생각했다. 휴일 하루를 몽땅 쇼핑에 쏟아부으며 녹초가 될 때까지 마음에 드는 옷을 사들였다.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서 혼자 패션쇼에 막을 올리곤 했다. 다음날 새 옷을 입고 처음 집 밖을 나설 때 약간 갸변작으면서도 남들에게 뽐내고 싶은 기분이란,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까지 무리를 해서라도 그 옷을 꼭 손에 넣고 싶었다. 그런 소망을 이룬 옷들이 이미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런데 왜 매년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걸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일을 이미 모두 이루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낄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우리는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금세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진 일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은 이내 실증이 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는 자극의 차이를 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어떤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변할 때 발생하는 차이 자체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이 옆에서 누군가 텔레비전을 끄자마자 보고 있는데 왜 꺼? 하면서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분명 텔레비전을 켜놓은 상태가 더 눈이 부시고 소리도 커서 잠을 이루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자극에 익숙해져 잠이 들고 자극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꺼지면 자극이 사라지는 차이가 검출되면서 잠을 깨는 것이다. 이렇듯 신경 네트워크는 자극의 양이 아니라 자극이 바뀌는 차이에 반응하는 구조다. 어떻게든 갖고 싶어서 손에 넣은 물건에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가 없다고 신경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소와 똑같이 항상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늘 그곳에 존재하는 물건은 자극의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결국에는 그 물건에 실증이 난다. 익숙함에서 시작되어 실증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엄청나게 강력한 독이자 삶의 모든 측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갖고 싶어서 산 옷들이 어느 순간 너절해 보이고 입고 갈 옷이 없다며 투덜거리게 된다. 열렬히 몰두해야 할 일이 점점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만두고 싶어진다. 성형 수술로 분명 예뻐졌는데도 또다시 수술을 시도하는 여자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기로 맹세했지만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해 갈라선 부부 등 이 모두가 익숙함이라는 강력한 독의 소행이다. 갖고 있던 물건에 익숙해지고 실증이 나면 자극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신경 네트워크가 평소와 같다고 인식하는 물건에서는 차이를 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자극을 주거나 없애거나 늘리거나 바꾸는 수밖에 없다. 물건으로 말하자면 새로 사거나 양을 늘리거나 가치를 한층 높여 차이를 만들어내야 자극을 얻을 수 있다. 익숙해지다가 실증이 나는 이 문제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실증을 내는 것은 당사자, 즉 본인뿐이라는 사실이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내면의 자극뿐이다. 차이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근사한 물건을 소유하든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기쁨과 거의 같으며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손에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이 아주 작은 일에서 느끼는 기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기쁨의 감정이 별다르지 않듯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 빌 게이츠 같은 부자도 위장의 크기는 같다. 빌 게이츠라고 해서 하루에 사내 진미를 6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특별히 25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왜 물건을 점점 늘려가기만 할까? 물건을 늘리는 이유를 알면 물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